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 가족, 연인, 직장 동료 등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 관계가 좋을 때는 행복하고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며 위로를 주고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언젠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갈등이나 오해로 인해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끝을 맞이한 후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상실감, 아쉬움, 아니면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의 끝 이후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끝을 맞이한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관계의 끝은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의 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들으면서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낭독 여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5가지 비결. 첫째, 모든 인연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걸 인정하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함께한 사람들, 모든 인연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과 관계가 끝날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아프고 씁쓸해진다. 이런 기분이 드는 이유는 뭘까? 모든 인연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끝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아마도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달라진다. 처음에는 만남이 설렘으로 가득 차 있고 서로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관계가 시작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에도 점점 변화가 찾아온다. 서로의 다른 점이 보이고 그것이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그 인연이 끝났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 끝을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다. 그동안 함께 나눈 시간과 감정들이 떠오를 때 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끝나면 그 끝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거나 그 관계에 대해 후회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이 끝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변할 수밖에 없다. 그 인연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끝이 올 때까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저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그 관계의 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연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한다. 사람들도 변하고 그 변화를 따라 우리가 나누는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된다. 어떤 관계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사라지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끝날 때 그 끝을 아쉬워하는 대신 그동안 함께한 시간들을 고마워하며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더 나은 인연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어쩌면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일 수도 있다. 모든 인연은 그 끝을 맞이하면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남기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끝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자. 끝을 받아들이는 것,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람들은 끝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 그 끝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 끝나는 것일 수도 있다. 모든 끝은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준다. 우리는 끝을 맞이하는 순간을 종종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끝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끝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진다. 끝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용기 있는 행동이다. 우리는 모두 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그 사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관계를 끊는 것을 미룬다. 누군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 끝을 생각하며 미리 불안해한다. 끝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기보다는 잠시라도 미루고 싶어 한다. 하지만 결국 그 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끝을 맞이하는 데 있어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끝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끝을 맞이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생은 끊임없이 끝과 시작이 반복되는 과정이다. 오늘이 끝나면 내일이 시작되고 한 장이 끝나면 새로운 장이 열린다. 어떤 일이 끝나면 그것은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이 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지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품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끝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아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끝을 맞이하는 순간 종종 실패를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끝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끝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일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끝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지, 무엇을 개선할지를 고민할 수 있다. 끝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자기 인식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람은 자주 과거에 얽매여 살거나 현재에 머물러 살곤 한다. 그러나 끝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로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과거를 놓아버림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끝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 된다. 셋째, 집착이 내면의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에 집착한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생각이나 감정일 수도 있다. 집착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강한 욕구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집착은 결국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된다. 집착은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무언가에 끌려다니게 만든다. 이로 인해 마음은 흔들리고 평화는 멀어지게 된다.
집착이 내면의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에 대한 강한 욕망을 넘어서 그 대상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의미한다. 어떤 일이나 사람, 혹은 물건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 그러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되고 나는 그 집착에 휘둘리게 된다.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원하고 불안감을 피하려 한다. 하지만 집착은 그 불안감을 잠시나마 해소해 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을 더 키운다. 집착은 나를 과거와 미래에 묶어두게 만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과거의 실패나 후회가 떠오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된다. 두 번째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종종 내면의 공허함을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통해 채우려 한다. 그래서 물질적인 욕구나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게 된다. 내가 가진 것이 많거나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마음이 채워질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또한 일시적인 만족감에 불과하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 집착이 강해질수록 나는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내면의 평화는 더 멀어지게 된다.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 집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 생각이나 감정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 인식을 통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밟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 필요하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집착이 내면의 평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집착이 나를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들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으려는 노력은 나를 더 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집착을 버리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게 된다. 넷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새로운 시작을 결심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종종 과거에서 비롯된다. 과거의 경험, 실패, 그리고 잘못된 선택들이 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면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그 순간을 떠나지 못하고 새로운 도전이 두려운 이유는 바로 이 집착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는 이유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살펴보자. 과거를 계속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은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자책한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의 나는 그 당시 나였고 지금의 나는 또 다른 상황에서 다른 경험을 겪고 있는 나다. 계속해서 과거의 나와 비교하며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진다. 이런 집착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게 만든다.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과정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생각을 끊어내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마음속에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존재하면 그 그림자가 나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지 못한다. 과거를 떠나지 못하면 새로운 시작이 고통스러워지고 매 순간 불안함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나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의 일부였음을 인정한다면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억제하는 힘이 아니다.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 바뀐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놓아주는 과정에서 나는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지금을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지금은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과거의 집착은 결국 과거의 시간에만 갇혀 있게 만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붙잡혀 있을 시간이 없다. 과거의 기억에 지나치게 머무르면 우리는 오늘을 놓치게 된다. 내일을 위한 준비도 할 수 없다. 새로운 시작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가짐은 과거를 내려놓는 데서 출발한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추게 된다. 그러나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이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려면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의 집착을 떨쳐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째, 집착의 근본 원인인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자. 우리는 왜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걸까? 그 집착의 원인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잃는 걸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결국 집착으로 이어진다. 집착이 생기는 이유와 그 원인인 두려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자. 첫 번째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두려워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진다. 그런 두려움이 집착으로 변한다. 2번째로, 사람들은 상실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물건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면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매달리게 된다. 두려움은 나를 집착하게 만들고 그 집착은 나와 그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다. 3번째로, 두려움은 내면의 불안에서 온다. 특히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내면의 불안감이 커진다. 이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마다 그 평가에 휘둘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만 할 것이다. 4번째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한다. 미래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날지, 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집착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된다. 그 성공이 아니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더욱더 그 성공을 쫓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두려움을 느낀다.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내 마음에 큰 흔적을 남기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변한다.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이런 두려움은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게 만들고 새로운 관계나 기회를 놓치게 한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끊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그 상처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집착의 근본 원인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두려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상실, 불안정함, 미래의 불확실성, 과거의 상처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그것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진다.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인연과 관계 속에서 많은 감정과 경험을 쌓아간다. 그 중에서도 집착은 우리가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관계에서의 집착을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중요한 관점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되짚어보자.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다. 모든 관계는 언젠가는 끝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끝을 두려워하지 말자. 끝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자. 관계의 끝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변화와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자. 집착이 내면의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자. 집착은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자. 집착의 근본 원인인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자. 집착은 종종 우리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거나 안전함을 찾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극복함으로써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현재에 집중하고 변화와 끝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중요하다.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과거의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고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